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몸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0대, 70대까지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지만 80세가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 80이 넘어가면 이제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고 몸에 좋다는 보약을 챙겨 먹어도 전부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80세의 노인이 말합니다. 60대가 되어서 늦어도 70대에서라도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요. 내가 당신이라면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더 늦기 전에 이것부터 할 것이요. 라고 말이죠. 요즘 시대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변함이 없는데 노후만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부터의 우리 몸은 관리를 해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전의 몸 관리와 마음 관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관리를 못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다가오는 우리의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모시고 살라니까 이제 고집 좀 그만 피워요. 일 없다. 늙음하게 내가 무슨 호강을 한다고. 아니 대체 혼자 왜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올해 나이가 105세이신 김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까지 새로 구했지만 어머니는 굳이 혼자 살겠다고 하십니다. 매 끼니마다 밥도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은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할머니의 식습관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국도 밥도 없이 돼지고기 목살에 파랑 된장을 넣어서 푹 삶아서 소금에 찍어 드십니다. 그리고 식후엔 설탕 2스푼 넣은 믹스커피를 즐기시는데, 한두 잔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하루에 10잔을 넘게 드십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할머니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보다 나이가 25살 어린 80세 딸보다 건강했습니다. 정작 엄마가 걱정이 되어 잔소리하는 딸은 여기저기 몸이 안 좋아서 절뚝이고 다녔지만 할머니는 딱히 아픈 곳도 없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할머니는 젊었을 때 못했던 한글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혼자 독학으로 하셔서 글자가 삐뚤빼뚤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락 적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을 메모해 놓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이런 글로 시작하는 일기를 적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가 끝나면 할머니는 또 부지런히 외출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소시적 잘 탔던 그네도 신나게 타시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타십니다. 공원에는 다리운동 기구에 팔운동 기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운동하러 온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다들 자식이나 손주뻘들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하체 운동을 105세의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지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꽃집에 들러 꽃구경도 합니다. 그리고 집 앞마당 울타리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심을 꽃도 몇 송이 샀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에 동네 꼬마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나 머리 해주세요. 아이고 채아 왔구나. 이리 오렴. 채아는 할머니께서 놀이터에 운동 다니면서 알게 된 꼬마 친구인데, 한 번씩 집에 놀러 오면 할머니께서 채아 머리를 예쁘게 따줍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채아가
마당 평상에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던 꼬마 손님들이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꼬마들로 할머니 집 마당이 북적북적 동네 사랑방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자신과 70년을 함께 해온 재봉틀을 꺼내서 예쁜 옷을 만듭니다. 어려운 시절 할머니는 이 재봉틀로 자식들 옷을 다 해입혔기에 재봉틀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요즘은 이 재봉틀을 가지고 이웃이 맡겨준 옷을 수선해 주기도 하고 식탁보나 예쁜 소품을 만들어서 마을 장터에서 판매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10시간을 주무시는 할머니는 취침 전에 라디오를 꺼내서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잠들기 전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70년을 보낸 정든 집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예쁜 전원주택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동무도 많고 꼬마 친구들도 있는 이 집이 좋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나이지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30년이 젊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연 속 할머니처럼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꽃은 봄마다 화려하게 온몸으로 사랑을 피워내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매년 쓸쓸하게 시들어만 갑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김씨 할머니는 어떻게 105세에 저런 정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화사한 꽃으로 정정하게 피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비록 100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대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부 장기의 세포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체 내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포의 수가 감소하고 그 움직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이것을 노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과 체세포량은 줄어들지만 체내의 지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이 감소하여 골밀도가 저하되어 뼈도 쉽게 부러지며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요. 그리고 감각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각은 보통 40대 이후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여 차츰 시력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혼탁해져 노인성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력도 떨어져서 이명이 생기고 높은 주파수의 고음을 듣기 힘들어지며 후각과 미각도 감소하며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할머니들께서 나이가 들었더니 간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것도 인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인 것이지요. 그리고 신경정신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뇌는 40세 이후로 크기와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마다 5% 정도 감소하다가 70세 이후부터는 그 감소폭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세에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폭이 중년에 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40%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 재생력, 즉 신체 회복력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60대, 70대까지 해도 몸을 관리하면 시간은 걸려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80세부터는 회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몸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실감하게 되는 몸의 변화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40대부터 60cm 거리에 사물이 흐려진다. 40대는 아직 노안이 오기 이른 시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40대 초반은 노안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음식점 메뉴판이 읽기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안이 시작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글씨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진다. 제산제는 위속산을 중화하며 위산 역류로 속쓰림이 있을 때 먹는 약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흉부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그러니 제산제 섭취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절 통증은 노화의 일부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절반가량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이들의 증상은 대체로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뼈를 보호하는 조직이 닳기 시작하여 관절염의 위험률이 높아지는데요. 조직이 전부 사라지게 되면 뼈끼리 마찰을 해서 통증도 심해집니다. 네 번째, 여성이나 아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 여성과 아이는 목소리의 톤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귀 속 모세포들은 음파를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모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기 시작하면서 높은 톤의 소리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키가 줄어든다. 남성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대략 2.5cm 정도의 키가 줄고 여성은 5cm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80대가 되면 키가 더 줄어드는데 이는 관절 사이에 연골이 손상을 입고 척추를 누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도 키가 줄어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비에 잘 걸린다. 나이가 들면 식습관이 바뀌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 또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변비가 일어나기 쉬운 몸이 됩니다. 단, 이 부분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활동량을 늘리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낯선 부위에 털이 난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역시 폐경기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볼이나 윗입술처럼 평소에 나지 않던 부위에 갑자기 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늘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입니다. 여덟 번째, 젊은 사람보다 잠을 덜 잘 이유가 없다. 나이를 먹으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이 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새벽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적정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대표적인 노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노년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80세가 넘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80 이후의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노후 생활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올해 85세를 앞둔 지인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된 노후가 걱정이긴 하지만 그나마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70대의 건강을 지키면 80대 이후의 노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후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7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온 것들을 쏟아내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이전까지 익숙한 것들은 80대에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으나 70대의 모든 걸 포기하고 운둔하면 남은 기간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몸에 밴 습관들은 80대가 되어서도 자연스레 할 수 있지만 70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80대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사실 70에 접어들면서 의기소침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평생 건강하리라 믿었던 몸에게 배신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생 동안 병원 다닌 기록이 10번이 안 된다며 큰소리 쳤지만 70줄에 들어서면서는 일생 동안 다녔던 것보다 더 많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었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서 응급실까지 가야 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퇴행성 질환의 잘못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70년을 사용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그러니 지금부터는 70년 이상을 사용해 온 몸을 잘 보살펴줘야 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70대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겪으시면서 두렵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고 분노가 일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의 개인차가 가장 많은 시기가 70대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급격히 나타나며 그 차이가 80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0대라도 아직 기회는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할 일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올해 82세 용달 트럭 기사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살다 보면 트럭은 없는데 소소하게 짐을 옮길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역 신문을 보고 연락을 하면 언제나 달려오시는 분이 82세 할아버지이십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기에 손을 좀 떠십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보고 당황하기도 하지요. 짐을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기사를 불렀는데 되려 손님이 기사를 도와야 할 판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불신도 잠시 할아버지의 노하우와 꼼꼼한 솜씨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는 줄과 천을 이용하여 짐을 고정하는 솜씨가 일품이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도 직접 드시는데 50kg 넘는 짐도 노하우가 있으셔서 거뜬히 드십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같은 곳에서 연락이 오면 장작을 잔뜩 실어다가 전국에 배달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이면 배달 겸 여행을 하시며 전국을 다니십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때문에 손떨림과 얼굴에 검버섯은 얻지 못하지만 얼굴과 눈빛에서 풍기는 총명함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80세, 90세에도 건재하게 자기 일을 하십니다. 화를 만드는 장인, 술을 빚는 장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 등 평생의 일을 가진 사람들은 늘 건재함을 과시하지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일주일에 4일 하루 5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125만 원을 받는 80대 노인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지마시의 경우 이미 80세 고용 상한을 폐지했고 YKK라는 세계 최대 지퍼 회사도 65세 정년을 없앴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70대, 80대 노인들이 지하철 택배나 도보로 간단한 배달 일을 하는 노인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이 가진 관성의 법칙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 사막을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계속 누워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우리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계속 영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퇴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닐는지요. 세 번째, 늙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어릴 적 이웃집에는 할머니 자매가 한 집에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7살 연상의 언니가 훨씬 더 젊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언니는 7살이 많은데도 자전거를 탈 정도로 건강했고 반면 7살이나 어린 동생분은 기운이 없어 늘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당시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고는 조금 납득을 하게 된 요즘입니다. 이 책에는 시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70대와 80대의 노인들을 상대로 20년 전 시간으로 되돌려 일주일간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실험인데요. 여기서 시간을 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시절의 뉴스와 영화를 보고 그때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실험 전까지만 해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 포기했던 독서나 관절이 아파서 하지 않았던 설거지와 청소는 물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까지 노인들은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청력, 기억력, 악력, 유연성 자세나 걸음걸이까지 현저히 젊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닌 신체적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신체적 조건을 정신력으로 모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시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취업, 30대에는 결혼, 40대에는 내 집 마련 같은 과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체 나이에 맞는
올바른 생활 방식과 태도가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60대와 70대에 남는 건 은퇴와 노화뿐이지요.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는 남들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끼워 맞춰주면서 계속 참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회적 통념과 남의 눈치보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늘 먹던 것, 항상 가던 곳도 좋지만 새로운 음식을 먹고 가보지 않은 곳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부정해지려는 마음을 한번 더 쭉 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제약회사에서 공동 개발한 신약이 인지적 기능을 낮추는 것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FDA 승인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우리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생기고 쌓여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신약들이 이 물질의 형성 및 축적을 저해하여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 증상을 상당히 호전시켰다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일 뿐 치매는 암과 더불어 아직도 우리에겐 미지의 영역이죠. 그리고 시중에 풀린 현대의학의 수준에서는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약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조기에 발견해도 아직은 의료의 힘으로 치매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치매 예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소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자. 둘째, 활발한 뇌활동으로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들이자. 셋째, 담배는 뇌 건강의 적이다. 넷째,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한다. 다섯째, 싱겁게 먹고 채소와 견과류를 많이 먹자. 여섯째, 적절히 운동하자. 그런데 우리가 치매가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받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와 나의 사회적인 역할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전성기 플랫폼에서 5060 세대 1160명을 대상으로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곧 치매 100만 인구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기에 우리의 사회가 고령화가 될수록 우리의 가치를 해하는 치매와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지만 그동안 국가와 사람들은 치매를 치우고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지 치매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치매 예방에 힘쓰는 한편 치매가 든 노인이라 하여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다름 아닌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85세 이상 노인의 둘 중 한 명은 치매에 걸립니다. 이때 우리는 그 둘 중 하나가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만약 다행히도 내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나의 배우자나 부모나 친구가 치매에 걸려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치매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으며 누구나 인지장애 치매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한 치매를 앞두고 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최대한 치매를 늦출 수 있거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삶이 조금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체적인 노화는 이루어지지만 경험과 연륜이 쌓여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생겨났죠.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평소 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을 하고 특별한 곳을 가야만 재미있고 값진 경험을 했다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환경을 알게 되면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역마살이 낀 것처럼 돌아다니던 젊은 시절이 무색하게 지금은 아무런 유난스러움 없이도 공원에 홀로 앉아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젊었을 적 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다들 하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고 막상 해보니 별거 없다는 실망감에 시달렸던 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 없이도 순전히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재미란 별것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팍팍한 기준을 들이미는 일들이 줄어드는 반면 나 자신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제 노년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이 내 행복에 있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것들보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지혜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거나 쉽게 좌절하는 일이 덜한 것 또한 나이 들매 장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경험을 통해 이 정도의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한편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가끔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밟히는 사연들은 40년, 50년이 넘도록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올해는 제발 조금이라도 앞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성공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편하게만 살게 해달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우리의 삶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수많은 산을 넘고 넘어서 이젠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오늘도 높은 산은 어김없이 우리 앞을 막지요. 심지어 저 산을 넘어가면 이제 시원하고 따스한 들판이 펼쳐지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저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바뀌는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저 역시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바다를 같이 항해하는 입장이기에 그 하소연이 먼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산까지 지울 수는 없고 어둠이 제 아무리 짙어도 아침까지 막을 수 없으며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피는 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이라도 그래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 아닌 이유는 어두운 밤의 별들이 반짝이듯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난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올해는 어쩔 수 없어 그 서러운 눈물이 흐르고야 말지라도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에라도 꽃은 피어 만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사랑을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꽃들은 기필코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위에서 꽃처럼 웃을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귀티나고 고급스러운 사람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는 달리 유독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나 얼굴, 생김새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있다 보면 나도 같이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우아하고 귀티가 흐르게 할까요?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부드러운 말투를 쓴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투는 마음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언어나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 종업원 등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식 같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무리한 말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고 몰상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사람은 이런 말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배려할 줄 안다. 고급스럽다는 것의 실질적인 정의는 수준이 높고 뛰어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좋은 서비스나 품질 또는 기술력이 높은 물건을 보면 고급스럽다고 느끼게 되고 그 심리적 작용은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란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생각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남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배려심과 이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려받기보다 내가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과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귀티가 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다고 자기 지식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말에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정중한 태도로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침묵보다 아름다울 때만 입을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무안하게 만드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빛이 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유달리 명품이나 거칠애에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치장된 겉모습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는 물건을 앞세워 지나치게 드러내고 과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 굳이 과시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든 것을 도와주거나 좋은 일을 축복할 때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원리를 알고 있고 겉모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남다른 품격이 느껴집니다.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차분하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 말투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적절한 템포를 유지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차분함을 유지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고 온화한 이미지로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아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얕은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이 차분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고급스럽고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꾸준히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의 고급스러움과 귀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것에도 좋지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크고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은 눈빛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등 많은 것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과 눈빛,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귀티가 난다는 것은 낮게 보면 생김새나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깊게 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나 말투 또는 행동 그리고 태도 등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귀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나이 들수록 고급스러우면서도 귀티가 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말투를 쓴다. 두 번째, 배려할 줄 안다. 세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네 번째, 차분하다. 다섯 번째, 꾸준히 운동을 한다. 이 5가지 작은 변화를 꼭 기억하고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